안녕하십니까. 송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2월 6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모처럼 국제신문 김경국 선임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몇 차례 저희 혼술에 출연을 하셨는데, 김경국 선임기자는 이 부산의 국제신문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한 3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본부장을 하고 지금 정치 전문 현장에서 다시 뛰는 정치 전문 30년 경력의 정치부 기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윤석열 캠퍼 발대식을 가졌죠. 네, 오늘 가져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 반드시 심판하겠다. 역겨운 위선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출범식을 갖기까지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나오고 다 이준석 대표도 나오고 했는데, 바로 며칠 전까지, 지난 주말까지 상당히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갈등이 있었죠. 예, 일단, 그래서 오늘 아마 부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잠적을 했다가 부산에 나타났고, 부산에서 울산으로 또 다니다가 제주도 갔다가 다시 울산으로 갔고, 울산에서 윤석열 후보와 만나서 또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그렇게 현재 지지율을 보면은 이준석 가출 소동 있기 전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거의 갤럽 기준으로 10%까지 막 앞섰는데, 가출 소동 그 영향으로 거의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지율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인 파동 그리고 이준석 파동에서 그렇죠. 전국적으로 비슷해졌고, 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조간딱풀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수의 심장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그러면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이죠. 대구 경북은 일단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제가 갤럽 기준으로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침체되거나 떨어지는 상황. 이것은 전국적인 것과 비슷하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 있는데, 자, 부산, 울산, 경남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부산, 울산, 경남도 일단 이준석 파동이, 이준석 봉합. 네, 봉합이 있기 전까지. 울산 봉합. 있기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약진,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상당 부분 빠지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RN서치가 매일경제신문 그리고 MBN 의뢰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그러니까 그 직전이죠. 예, 봉합되기 전에 봉합되기 직전입니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울경에서 이재명 후보는 2주 전보다 5.5%포인트 상승한 35.7%.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7.7% 빠졌습니다. 7.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45.4%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분위기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지적과 원망 이런 것이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일단 이재명 후보는 좀 요즘 일단 PK 쪽에서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계속 부산을 찾았죠. 그렇죠. 이준석 후보 부산에서 방문하고 기자들도 만나고 원래는 3일 동안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예정하고 내려갔었는데 기자들이 빨리 계속 전화가 오고 하니까 다시 이제 대구 경북으로 가려 하다가 그러면 너무 영남 쪽에 치우치니까 그럼 순천으로 갔다가 순천으로 호남으로 가고 순천으로 갔다가 제주도로 갔다가 다시 이제 울산으로 이런 경로를 잡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부울경 민심은 좀 우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부글부글한 감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이냐. 일각에서는 오냐오냐 하니까 할아버지 한다고. 상투 잡는다고. 그런 무책임하다는 얘기에서부터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준석 대표 아무리 정치력 일천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참모들이 그렇게 있는데 발휘해서 이준석 대표를 빨리 껴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양쪽에 대한 지적과 원망 같이 공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으로 일단 울산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봉합하기 전까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지율이 빠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집안 싸움을 또 벌이니 집안 싸움 또 윤석열과 당 대표 후보가 집안 싸움을 벌이니 지지율이 빠지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갤럽의 조사가
조사 경우를 보면은 30대에서 지지율이 확 빠졌습니다. 2주 사이에. 네네. 그러니까 30대는 주로 이제 이준석 지지층인데 이준석이 계속 윤핵관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윤석열 쪽에서 탄압받는 듯한 이런 말을 하니 이준석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또 빠져나갔어요.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어쨌든 지금, 봉합되고 나서는 아직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선대위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또 여론이, 지지율이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이번 주 후반부터 나오는 여론조사가 이제 그렇죠. 종합 부분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 나오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상김선대위, 또 김종인이 다시 들어오고, 어쨌든 지금은 원팀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원팀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것이 여론에 좀 반영이 될지는 일단 다음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은 한번 꼭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그 부산 민심을 또 특히 잘 아시니까는 왜 이준석이 가출 후에 갑자기 SNS 29일 날 밤에 취중에 SNS 남기고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남기고 그 다음날 일정 다 취소하고 잠적했다가 저녁에 김해공항에 나타났는데 그 좀 취재가 됐었습니까? 왜 부산을 갔죠? 우선 자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소로 부산이라는 부산이면 단순히 부산이 아니고 PK 전체를 의미하는 부울경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부산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부산은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최대 특파지죠. 물론 대구 경북도 있지만 대구 경북은 그렇죠. 이 스윙보트라고 하기는 힘들고 그렇죠. 스윙보트. 부산 같은 경우 최대 특파이면서도 항상 선거 때마다 스윙보트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문재인 노무현이 출마했을 때는 오히려 그쪽으로 이제 표를 좀 많이 몰아주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도 갈 수 있는 그렇죠. 민주당의 과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과거 대선 승리 공식이 PK 출신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출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만큼 이제 PK 지역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드시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PK는 우리가 반드시 압승을 해야 되는 지역이다. 압승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대위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가면 내가 부산, 울산, 경남에 상주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적이거든요. 상주 이야기까지 나왔나 보죠. 기자들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만큼 이준석 대표한테는 PK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선 승리에서. 그리고 대선 이후를 생각을 할 때도 대선 이후 곧바로 지방선거 그리고 또 총선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또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요. 본인이 이제 집권당 대표로서 만약에 대선에 이기면 집권당 대표로서 선거를 이끌게 되죠. 그렇죠.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진다면 대선 승리가 아예 색이 빛이 바래요. 그런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우리 여론조사도 방금 얘기했지만 여론조사상으로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많이 앞서고 있거든요.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데 지방의회 부산 특히 부산 지방의회 구성은 민주당이 거의 삭스리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선거는 사실상 그런 기대를 민주당에서도 그런 기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상당히 이제 고쳐진다고 봐야 돼. 고쳐진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민의힘하고 상당 부분 이제 힘의 균형이 좀 맞아야 되죠. 양분할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부산에 공을 들이면 가성비가 높죠. 본인이 역할을 했다. 그렇죠. 가성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본인이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처음 행선지를 부산으로 택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부산 가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날 아마 그 전날 29일 날 이 SNS 날리고 나서 아침에 부랴부랴 막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구상을 했고 또 저 부산의 일부 인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려가겠다. 준비 좀 해다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 게 그게 갑자기 갑작스럽게 부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기보다 자기 머릿속에 부산이 항상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날 부산 간다는 거는 그날 생각한 건데 그 전에부터 부산의 이제 중요성, 부울경 지역의 중요성 이런 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개인적인 입장에서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입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차차기 대선도 생각을 머릿속에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부산은
반드시 자기가 챙겨야 할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정의아 전 국회의장 같은 좀 원로들을 또 만남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지방 행보에 대해서 또 어떤 저기 합리화시키는 예, 그런 측면도 좀 있었던 것 정의화 같아요. 의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준석 대표를 알았다기보다도 이번에 내려가면서 예. 내려가면서 이제 좀 한번 찾아뵙겠다 이렇게 됐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 만남이 성사된 걸로. 예. 그리고 저는 또 뭐 지난 이야기지만 이것도 앞으로의 역학 구도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왜 그 사상이죠. 장제원 의원. 예, 장제원 의원 사무실에 장제원 의원 서울에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그렇죠. 서울에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그쪽에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뭐 당원수가 몇 명이냐 이런 이야기 한 거 하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 그 사진을 배경으로 딱 사진 찍어서 대표실에서 기자들에게 다 릴리스하고 이게 상당히 의도된 것 같은데 이 좌표를 찍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주인 없는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기습 방문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예. 그 부분은 그 전날 예. 권성동 사무총장 네.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 대표가 29일 밤에 이제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올리고 잠적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30일 날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 대표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찾아갔죠. 네, 찾아가서 예. 빈 사무실을 빈 줄 알고 찾아갔죠. 그러니까 거기로. 갔다가 그때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네, 사진 올라왔죠.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도 뭐 생각을 했지 않겠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부산에만 해도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몇 명인데 하필 콕 찍어서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갔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보면 내가 당신네들 3인방 문고리 3인방 문고리 3인방이라고 뭐 금경의 그 변호사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잠적을 하고 부산행을 하고 하는 것은 문고리 3인방 당신들을 겨냥한 것이다. 권성동, 장제원, 그 윤한홍.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장 의원은 좀 황당하다. 반응이 어떻던데? 당혹스럽죠. 예. 그런 반응이었고 일단 그렇지만 최대한 반응은 자제하는 그리고 뭐 내가 또 그 뒤에 전화해가지고 조만간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날 이준석 대표가 장 의원한테 전화를 했다 했죠, 사무실에. 그래서 뭐 조만간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 표현은 최대한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위 말하는 핵심 측근들 입장에서도 우선에 지금 가까스로 봉합된 마당에 지금 다시 또 갈등상이 노출되면 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자제를 하고 일단 대통령을 만들자, 우리 대선에서 이기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복귀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봉합해놨거든요. 봉합해놨는데 또 실밥이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까 3인방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준석은 봉합을 하고 나서 본인이 윤석열에게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주변에 그 윤핵관, 윤석열 쪽 핵심 관계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핵관에 대해서 처음에는 한 명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여러 명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가에서 윤핵관이라고 놔두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장성민 또 뭐 권성동 본인들의 부인과 상관없이 그 3명 장제원, 윤한홍 또 뭐 청와대 행정관 그 한모 씨가 있죠. 그렇게 막 있던데 윤핵관 누굽니까? 취재해 보셨어요? 윤핵관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그런데 저는 윤핵관의 정체가 또렷한 실체가 있다기보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언론사 쿠키뉴스라는데 계속 뭐 최후 통첩서를 이야기하고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 없앤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다는 사람이 윤핵관 해서 이준석과 김종인의 적처럼 김종인은 주접된다까지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과상에 저걸 만들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계속 윤핵관 했는데 처음에 말이 막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향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지금 과연 이게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지금 이거 제일 큰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제일 큰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 부산행에서 이렇게 얼핏 살펴보면 밤늦게까지 꽤 통음을 했던가 봅니다. 첫날 밤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30일이죠. 30일 그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나 또 같이 갔던
같이 갔던 동행했던 그 비서진 그리고 뭐 정무참모진 네, 예, 예. 또 부산에 있는 뭐 인사들 있었죠. 예. 이렇게까지 통합을 하면서 좀 이 대표가 조금 그런 많이 섭섭함을 많이 표시를 했나 봅니다. 윤핵관에게. 윤핵관에게. 그래서 결국 윤석열에게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다시 불거지면 예. 상처가 더 심하게 그렇죠. 생채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양쪽에서 특히 윤 후보가 양쪽을 잘 다독여 가면서 이렇게 예.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윤석열의 지도력, 저는 뭐 윤석열 지도력이 이번에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발휘했다는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준석은 빈손기가 했고, 김종인은 사실상 백기투항했고, 뭐 김병도 그대로 있는 데 갔으니까요. 그리고 이준석도 이수정, 또 윤핵관 어떻게 처리 안 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이 윤석열의 지도력이 발휘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다시 좀 갈등 소지는 있을 것 같아요. 내부 캠프에서. 예,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사실은 지난번 후보 선출 이후 그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컨벤션 효과가 김종인, 이준석 이렇게 2주간 삐그덕거리면서 네. 거의 다 상쇄돼 버렸어요. 상쇄됐는데 네, 이번에 오늘 다시 이제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네. 출범했는데 이 선대위 출범의 컨벤션 효과 네. 사실은 김종인, 이준석이 봉합했는 그 효과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선대위 출범의 컨벤션 효과가 지속되면서 일정 부분 지지율이 또 다시 올라가면 또 모르겠는데 예.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지지율이 또 정체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또 윤핵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또 나설 수도 예. 있겠죠. 예. 이거 봐라 무슨 표시가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나설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리고 또 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그 뭐 주접을 뜬다 이런 이야기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 소위 말하는 윤핵관에게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고 물론 이거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자 오늘 김종인, 이준석 다시 정면에 등장을 했죠.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위험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안철수 리스크입니다. 오늘 안철수, 심상정 두 사람이 제3지대 정책 공조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둘이 단일화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단일화 그 두 후보의 단일화는 네. 가능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죠. 이념이 그렇죠.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네. 단일화한다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고 가능하지도 않을 일이고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만약에 지지율이 네. 뭐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뭐 윤석열 후보가 뚜렷하게 확 올라간다면 안철수 변수 뭐 별로 없죠. 안철수 변수 관계 없지만 그렇게 되기보다 아마 이번에는 꽤 격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격전이 됐을 경우에는 당 안팎에서 분명히 또 단일화 얘기가 나올 텐데 또 단일화라는 거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겠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예. 근데 뭐 아시다시피 김종인 위원장 본부장 총괄선대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간의 관계가 워낙 좋지 않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거의 양속이죠. 그래서 단일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되면 또 한 번에 풍파가 겹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안철수 심상정이 만나는데 두 사람이 단일화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정책 공조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사람 지금은 안철수는 이미 서울시장 그 후보 단일화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그 절차까지 거쳤기 때문에 심상정과 후보 단일화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간혹 가다가 이 이종 서로 뭐 노선이 다른 사람끼리 하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당선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있을 때. DJP 연합이나 맞습니다. 아니면은 정몽준 노무현 또 그 전에 3당 통합도 마찬가지죠.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념과 노선이 달라도 하는데 이 경우는 그냥 본인들이 어떤 일단은 서로 정책 공조를 하면서 서로 몸짓으로 같이 불려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안철수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단일화를 전제할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과거에 안철수에게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는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뭐 10년 전에는 멘토였다가 또 그 다음에 털어지고 2017년 대선 때 또 안철수 캠프 갔다가 그 다음에 또 털어져서 혼자 독자 출마한다고 하고 또 그 안철수와 그 이준석은 선거에서도 맞붙었고 이준석이 안철수에게 엑스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사이고 또 오늘
김종인 오늘 당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안철수 본인이 이 안철수에 대해서 물어보니 안철수 본인이 정권 교체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거기를 택해 주시면 되는 거다. 뭐냐 하면은 안철수 스스로 윤석열이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단일화가 아니고 그건 중대 사퇴 해주면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 시점에 했던 발언은 똑같은 발언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 나중에 이제 안철수가 단일화 문제를 놓고 제 진지하게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안 하려고 하다가 본체 안 내겠죠. 안 하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총괄선대위원장 맡은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김재원이 포도주 들고 막 찾아왔고 또 하나는 부인이 김미경 교수죠. 부인 김미경 교수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라고 그랬다. 손자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이야기 다 들으니까 뭐냐면은 이 정치권에 많이 들었었죠. 김미경 교수가 상당히 이 정부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판단을 많이 한다. 그래서 서울시장 단일화 할 때 안철수 후보 부인도 김미경 교수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준석이 안철수의 이게 단일화가 잘 안 되니까 상황 이야기를 했어요. 김미경 교수가 안철수의 상황 아니냐. 상황 얘기를 했었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안철수가 어떻게 받아쳤냐면은 안철수 대표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받아쳤어요.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님 사모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같은 이름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김종인이 안철수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이렇게거든요. 자, 이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 저 에피소드 말을 전해드린 것이고, 자 결국 이렇게 되면 일단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선대위 출범을 했고 또 지금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반등을 하는 것은 결국 이 갈등을 봉합을 했기 때문이죠. 김종인, 이준석 라인을 일단 끌어안았기 때문인데 그렇죠. 이것이 오히려 더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윤핵관 이런 논란, 주도권 싸움, 또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떨어지던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우리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됐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직 대선이 3달 남았거든요. 그렇죠. 3달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기간. 네, 대선 체제 경험을 보시면은 뭐 계속 출렁이겠죠. 그렇습니다. 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 상태로 가면은 가장 이 치열한 접전이 이재명 윤석열 되면은 자 단일화가 마지막 변수가 될 텐데 그 단일화를 위한 구도로는 어떻게 보면 일단은 최악의 구도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진짜 정말 마지막 변수죠. 단일화는. 네. 마지막 남은 변수입니다. 예, 그 최악의 구도가 됐는데 그때 윤석열이 다시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말 단일화가 필요하면은 단일화의 덕을 보는 사람도 후보고 실을 보는 사람도 후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다시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김경국 국제신문 선임기자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